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디톡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국 랜드로버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영화를 추천받고 싶다면? 기가진이 액션 영화 추천해줘. 화려한 액션 영화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영화 추천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피플 테크놀로지 KT. 가입 문의 100번.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삐틀어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시는 시사계의 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뭘 한 삐틀어볼까요? 오히려 내게 미안해했다. 자꾸 이 제목이 길어지면 무슨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네. 예.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요. 예. 지난 2월 달에 수필집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예, 수필집 제목이에요? 가시덤불 속에서도 꽃은 핀다. 예. 가시덤불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이었는데요. 시가 잘못 떨어진 것이죠. 가시덤불 속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배배 꼬진 마십시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장남이 2014년도에 군 복무 시절에 후임병 그 폭행, 성추행 혐의로 해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실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사건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 남경필의 아들이라 사회적 비난을 10,000배쯤 더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도와준 건 없어 미안해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내게 미안해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사고를 또 이 얘기 들으셨죠? 들은 건 아니고 읽었습니다. 들으셨네요. 네. 어제 마약 투약 혐의로 또 이 장남이 체포가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이제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이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거고요. 지난 13일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을 해서 한 4g 정도 국내로 이제 반입을 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이제 16일 날 투약을 했고 이건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1회 투약분이 0.03g이래요. 그래서 이게 130회 분량 내지는 130명 분량이랍니다. 꽤 많죠? 130명에게 투입할 수 있는 분량.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세관 통과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세관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버젓이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적발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속옷에 숨겨서 밀반입을 해왔다고는 해요.
뭐 이렇게 신체 은밀한 곳에 이렇게 많이 숨겨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으나 예.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휴대폰 검사도 하고 또 마약 탐지견 같은 것도 동원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무사 통과한 게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려가지고 예. 지금 뭐 그쪽에서 확인에 나서고 지금 뭐 난리라고 하네요. 4g을 몸속에 숨겨왔는데 엑스레이 당연히 통과할 것 같고 휴대폰 검사 요즘 제대로 안 하고 마약 탐지견 저도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들 다니는 거 못 봤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약 탐지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요. 짐에 대해서 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부분이 꽤 되네요. 근데 예. 어떻게 잡혔습니까, 이게? 예. 입국한 날. 예. 즉석 만남 채팅 앱으로. 예. 이 함께 필로폰 맞을 사람. 그래서 여성을 또 물색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채팅 앱 같은 데는 이제 경찰들이 이제 잠입 수사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경찰도 일단 긴급 체포를 딱 했는데. 예. 남경필 지사 아들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경찰도. 예. 그런데 지금 4g 가운데 2g만 압수를 했대요. 2g은 어디 갔습니까? 행방이 묘연하답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남경필 지사 독일 지금 출장 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급거 지금 귀국길에 지금 오른 상황인데요.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죠? 네. 도착했으면 벌써 막 TV 화면에 나오고 그럴 텐데. 그죠? 예, 일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네. 도민에게 죄송하다. 모든 일정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1차 언급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미 깨졌습니까? 10,000명 이상 이렇게 마약 사범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예. 예. 벌써 그게 뭐 깨졌다 그러고요. 예. 예. 이게 뭐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음성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정치인 가족들도 간혹 이렇게 예. 또 걸려서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도 예. 한번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예. 뭐 그때 뭐 검찰이 뭐 항소도 하지 않아서 이제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내미도 한번. 예. 걸려졌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도 함께 뭐 이렇게 마약을 투여했다라고 예. 이렇게 좀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예. 그때도 뭐 그냥 그 마약 투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그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유명 정치인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무슨 좀 음성적인 그런 장소가 좀 있나 봐요. 이게 재벌들 2세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4세쯤 되겠죠. 네. 재벌 4세들하고 3세들 그다음에 정관계. 예, 정관계. 예. 마약도 서로 나눠 먹는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끈끈하게 그러니까요. 인연을 예. 맺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뭐 간혹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꼭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해구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도 인도 갔다 오시면서 마약을 한번 마리 하나를 이렇게 펴봤는데 내 속에 잠재되었던 깨어있지 않던 뇌세포가 일어나면서 무지개 색깔을 7가지를 다 볼 수 있었고 넘나들지 못하던 음계를 다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발언입니다. 그거. 아, 예,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 대마초가 동안 그 해제 법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뭐 이제 예. 합법인 나라도 많이 있으나 예. 아직까지는 지금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온 마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권장하는 듯한 권장하는 게 아니고 마약이 그렇게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본성 이외의 다른 것을 깨닫게 하면서 자꾸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럴까요? 페인으로 만든다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약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남경필 지사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네. 다음 경기지사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강릉시 성랑정
화재 진압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이영욱 소방경 그리고 이호현 소방교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고 또 일어나는지, 물론 뭐 이런 사고 일어날 때마다 또 반짝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받으면서 저희들도 떠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죠. 본질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이걸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1년이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을 건데 뭐 사고 현장이나 소방관 두 분 연결식 쪽은 가보지 못하셨겠네요, 그죠? 바쁘셔서. 예,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네. 관련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감식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 예. 종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점검하고 그랬군요. 대책을 따져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저도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그래도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생사가 오가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제반 법률들이 통과되어서 보다 충분한 여건으로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예방책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이 바스켓 붓기 그런 캠페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네. 소방관 구호 챌린저 캠페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루게르병 환자 돕던 그럼요. 아이스버킷 챌린저에서 저희가 발상을 참조했는데요. 네. 지난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42년 만에 처음 소방청 독립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국회에는 아직 지방직하고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자라는 법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법안을 뭐 통과시키는 거는 국회인데 네. 왜 이런 이벤트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론,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고 챌린저를 기획해서 많은 반향을 이끌어냈지만 네. 아직도 소방과 국가직화 관련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이견을 좁혀나가고 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방금 이재영 의원께서 국가직과 지방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방직이어야 된다는 것과 국가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의 견해 차이는 재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문제가 왜 거기에 기인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1%의 국가직과 99%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재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소방 예산도 들쑥날쑥하고 예산 배정이 부족한 데는 근무 환경이 차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것은 곧 사는 곳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 서비스가 차이나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예. 서울 소방관과 강원도 소방관, 다시 얘기해서 서울 시민과 강원도민의 안전 서비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국가직화한다면은 국가 재정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어떤 부분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들이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성난정 붕괴 사고로 두 분이 희생된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소방 진화 과정에서도 한 팀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당하셨더라고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경험이 많은 소방관 한 분하고 젊은 소방관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졌던데 이런 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정밀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현장 교육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관이 법정 정원보다 2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말이 3교대지 3교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도 상당하거든요. 예. 가혹한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식 후
투입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예, 또 예, 현장 트라우마가 어느 직업에 비해서 가장 큰 영역인데요. 예. 관련된 치료도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게 이제 우리가 점점 빌딩이 고층화돼 가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높은 빌딩이 오니까 네. 영국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두바이에도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직으로 하면은 이런 준비나 대응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소방관들이 출동하던 어떤 재난의 규모하고 예. 현재 규모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 이건 예. 일반 국민들의 생활 권역도 따져봐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재난의 규모나 그렇죠. 종류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전통적 분류에서 그 소방이 예전에 뭐 작은 집에 불 끄던 정도의 개념으로 지방 사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현대 생활의 여건에 따라서 이것들은 충분히 국가 중심으로 주도되어지고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사무가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라고 해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해서 인명구조라든지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뭐 거의 119라고 하면은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전화를 하는 곳으로 그럼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건이나 인원들은 과거와 비해서 달라진 것들이 없고 사실상 업무의 종류와 규모는 훨씬 더 다변화돼 있고 예. 이런 현실들을 예산에서도 그리고 제도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법안들인지 7개 법안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7개 법안은 이제 두 부류로 소방청 독립 그리고 국가직 일원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소방청 독립을 위한 법안은 소방청법안, 정부조직법, 소방공무원 보건복지법이 있는데요. 네.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예. 그런데 국가직 일원화를 위한 4건의 법률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자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관련된 법 4건이 여전히 지금 저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방금 말씀해주신 예산 같은 게 조금 더 국가가 많은 그 신경을 쓰다 보면 지금 장비 같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인이 쓰고 있는 것들도 다 국가에서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소방관 개인 사비로 안전장갑 구입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언론을 통해 들으셨을 텐데 예. 이게 바로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있는 소방관들의 일입니다. 네. 예산이 차이 나다 보니까 스스로 안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를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실로 뭐 기물 파손 비용을 사비로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관련해서도 법적 미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 안행위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조속히 통과시켜서 이런 위험에까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미연에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 분권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거를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데 약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뭐라 그래 꺼려할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35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50개가 넘죠. 저도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 소방관 분들이 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건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뭐 행정학적으로 이게 자치 사무냐 아니냐 이런 분류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 생활이 어떻게 다변화되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활 권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등 위험의 존재 자체가 전국적 규모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죠. 구조적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뭐 애써 모른 척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소방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법정 외로 증원하자도 아니고 법정 정원 정도만이라도 채우자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각 당의 입장은 있었겠지만 반대를 해서 사실상 반영이 충분히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단 뭐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당에 또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한 안전 서비스 그리고 그 가운데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염두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슈레더 독일 총리의 말이 생각나네요. 만약에 국가가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이해관계의 양모순적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국민의 위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국가의 존의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범주의 얘기인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을 또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이라고 했을 때는 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1차적 기본권을 위해서는 네. 국가가 모든 것들을 후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국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는 더 옳은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